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네일국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네일국시 3교시 인조 네일을 할 때 가장 마무리 단계죠. 광내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내기는 인조 네일의 가장 마무리 단계잖아요. 3교시가 뭐 아크릴 프렌치도 있고 실크 익스텐션도 있고 TV 드랩도 있고 젤 연장도 있는데, 젤 연장을 제외한 모든 익스텐션의 마무리는 다 이 광내기로 끝이 나는데, 이 광내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광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대회를 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광내기가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인조손에다가 연장을 해놓은 상태고, 화일링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240그릿의 화일까지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이샤인은 하드버프 100그릿, 180그릿, 이 하드버프부터 이 샤이너의 이 앞쪽 면 있죠? 네, 600그릿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골고루 이 기스가 없이 깨끗하게 화일링을 해놨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일링을 아무리 잘 했어도 광내기에서 광이 조금 부족하면은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소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또 광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나면은 또 보기가 좋기 때문에 또 점수도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100, 180그릿의 스펀지 화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100이고요. 이쪽이 180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사용하는 거는 그리스가 적은 것부터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손톱 표면에다가 한번 갈아 볼 건데, 100그릿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거칠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을 세게 눌러가지고 갈게 되면은 화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두께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힘을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가볍게 화일링을 해줍니다. 화일링을 해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왕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왕복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회 같은 데서는 막 시간이 이제 딸리고 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왕복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스펀지에 팍 걸려갖고서는 깨지거나 그러는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대회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펀지 버퍼로 화일링을 할 때는 이 손톱 밑에다가 손가락을 끼워서 받쳐준 상태에서 화일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손톱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치고 하게 되면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버퍼를 이제 화일링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른 손도 해볼게요. 여기서 요런 데도 잘 갈고 싶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갈다 보면은 요 표면은 갈렸는데 여기 부분이 안 갈려가지고 나중에 광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의 경우에는 이 안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요. 끼우고 나서 여기를 같이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갈아줄 때는 여기 제 손톱 있죠? 손톱으로 여기 부분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안정된 모양으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굵은 100그릿이지만 손톱 표면에 안 닿은 곳이 없도록 골고루 갈아주는 거예요. 이때 힘은 너무 주지 말고, 압을 너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샤이너 할 때쯤 되면은 막 거의 투명해지고 엄청 얇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여기를 받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내 손톱으로 받쳐서 보호를 해서 골고루 갈아줍니다. 스펀지 화일이 안 지나간 곳이 없도록. 그런 다음에는 이 180그릿의 표면으로 다시 한번 골고루
표면을 또 갈아줄 거예요. 아까 백그립보다는 조금 더 압을 줘서 갈도록 합니다. 아까 100그릿은 닿고 180그릿은 안 닿으면 이따가 220그릿이 닿을 때 그 부분이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안 생기도록 골고루 한 군데씩 다 스쳐 지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화일링을 함으로써 만들었던 요철을 점점 작게, 그 차이를 요철을 점점 작게 해서 표면을 이제 매끈하게 만드는 게 광을 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너뛰기로 하시면 안 돼요. 180이 끝난 다음에는 220, 280의 소프트 버퍼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버퍼를 사용을 할 때는 아까 이 거치 버퍼를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압을 줘서 그렇게 해서 화일링을 해 주도록 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 요철이 이렇게 튀어나왔던 요철이 점점 줄어들겠죠. 아까보다 제가 조금 더 힘있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 사이드 부분을 제외한 곳은 제가 왕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은 걸리면 안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순서는 똑같이 큐티클 라인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너무 한쪽만 많이 갈거나 그러면 또 스펀지 파일이라고 해도 패일 수가 있어요. 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샤이너를 하기 전에 마지막이죠. 280그릿의 부분으로 곱게 갈아주는데, 이때는 파일을 일단은 대고, 스펀지 파일을 대고 난 다음에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지금 제 스펀지 파일을 댄 이 압이 보이시나요? 꽤 압을 줘서 표면에 있는 마지막 상처라든가 기스 자국을 다 없애도록 노력을 합니다. 막 팍 하게 되면은 여기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씩 움직여주면은 그게 걸리거나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가 높은 굉장히 좋은 스펀지 화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압을 준다고 해서 두께가 갈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을 줘서 손톱에 이제 남아있는 요철들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평평하게, 매끄럽게. 계속 저는 손가락을 요 안에다 넣어서 이 프리엣지 부분을 받치고 있어요.
왕복으로 하고 있긴 한데 손톱이 이제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폭을 좁혀서 조금씩 해가고 골고루, 그리고 압을 줘서 꽉꽉 눌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 끝부분, 프리엣지의 끝부분도 다 스펀지 화일이 다 닿아야지 나중에 이제 광을 냈을 때 기스 없이 광을 낼 수가 있어요. 샤이너를 하기 전에 스펀지 버퍼를 이용을 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해준 상태고, 이제는 샤이너로 광을 내주면 되는데요. 샤이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파일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럭 타입으로 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지플로우 측에서 제가 대회 나간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한 박스나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쓰고 3개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 때 이거를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2개 남은 거는 대회 때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고, 오늘 요거 하나 남은 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모니의 에코 샤이너라고 하는 샤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600그릿이고 여기 부분이 4000그릿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으로 광을 내주는데, 보통 이 하얀 부분에는 그 연마제가 이제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약처럼 광을 낼 수 있는 그 광택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톱에다가 이렇게 구두약으로 광 내듯이 그렇게 광을 내게 되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2A 타입이고요. 얘는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 왜냐면은 여기가 실제로 광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상처를 입거나 기스가 먼저 나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뜯으면은 이렇게 또 종이로 보호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막을 떼면 여기 부분이 이제 광을 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광 내기 전에 요 600그릿 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일을 사용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 샌딩 블럭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긴 샤이너가 보기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사용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을 낼 때는 진짜 힘을 빡빡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펀지 화일 사용했을 때처럼 이렇게 압을 줘갖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더 이렇게 꽉꽉꽉꽉 가갖고서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광택제 여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광이 잘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요 2개는 얘로 해보고, 그리고 얘는 요 검지랑 중지는 이지플로우의 프로 샤이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모니의 에코 샤이너로 600그릿 부분으로 먼저 갈아볼게요. 여기를 할 때는 일단은 얘는 광을 내는 광택제가 발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그릿의 단계에서 손톱 표면에 있는 모든 기스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샤이너 사용할 때는 파일을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분도 걸려요. 아직 하얀색 부분, 그 광택제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도 삑삑삑삑 소리가 나죠. 하모니 에코 샤이너의 이 초록색 부분으로 좀 갈아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은은한 광이 보이실 거예요. 약간 매트한 질감의 은은한 광. 그래서 이제는 이 하얀 부분을 이용을 해서 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얀 부분을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밑 준비를 정말 꼼꼼히 갈아서 이 기스가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뽀독뽀독 소리가 나죠. 여전히 저는 프리엣지 밑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으로 프리엣지 부분의 이 사이드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짜잔. 하모니의 에코 샤이너를 이용해서 광택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두 손가락은 이지플로우의 프로샤인, 이걸로 한번 광을 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이지플로우로부터 이거를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쓰게 됐지만 진짜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거 한 박스 다 쓰고 나면은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힘을 줘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으로 꽉 움켜쥐고 힘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손가락으로 요 프리엣지 부분을 보호를 하고 있죠. 받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전히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회색 부분으로 먼저 갈아주는 거예요. 힘을 빡빡 주면서 블록 타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잡든 상관없습니다. 이지플로우의 프로샤인 요 회색 부분으로 갈아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 부분으로 광을 내주기 전에 더스트를 반드시 털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면 더스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광택제가 묻으면은 그게 또 같이 이렇게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스트 오프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하얀 부분을 이용을 해서 광택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광내기가 끝난 모습입니다. 요 새끼손톱이랑 약지, 소지랑 약지는 하모니의 에코샤이너를 이용을 해서 광을 냈고요. 그리고 검지랑 중지는 이지플로우의 프로샤인을 이용을 해서 광을 낸 모습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긴 타입의 샤이너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샤이너를 대회 때 보통 갖고 나가게 되면은 이 다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보통 두 손가락에 이거를 하나씩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반짝반짝했는데 이쯤 오면 이 광택이 좀 죽거든요. 광택제가 많이 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손가락 할 때마다 요거를 하나씩 새 걸로 이렇게 썼는데 뭐 일본 선수들 중에 정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 손가락에 이거 하나씩 쓰는 사람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두 개에 하나씩 했는데 이 이지플로우 프로샤인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을 때
이 광택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인조손으로 연습을 할 때 그냥 요거 하나로도 5손가락이 다 갈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잡는 게 제 손아귀에 이렇게 꽉 잡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기가 편한 거. 어쩔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 큐티클 라인 부분을 잘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끝에 프리엣지 부분도 이렇게 든 채로 이렇게 든 채로 갈게 되면은 이 각에 잘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 회색 부분이 이제 갈리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가루가 나오잖아요. 요 가루가 회색이라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화이트 부분에 버블이 있거나 그럴 때 요 회색 가루가 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래 뭐 버블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겨도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회를 나가거나 그럴 때 이제 저의 루틴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첫 번째 600그릿으로 갈 때는 하모니 에코 샤이너의 이 녹색 부분으로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얀 부분을 할 때는 이지플로우의 프로샤인, 요 하얀 부분 있죠. 여기 안 쓰고 여기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여기만 이제 표면에 광을 다 내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인조손 하나를 광을 낼 때 요거 한 자루면은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특히 뭐 네일 국시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2개잖아요. 2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샤이너를 사용을 하실 때는 새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거 쓰고 나서 좋았어, 다음 시험 때 이거 가져가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버리고 새 제품을 사용을 해서 새 제품을 뜯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광내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광내기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네, 1분 정도 남았네. 근데 이미 광을 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조금 더 광택을 낼 수 있는 그 테크닉을 보여드리자면은, 우리 아세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일 국시 준비할 때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 대회 준비할 때도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버프를 하는 거예요. 네, 아세톤을 솜에다가 묻혀요. 그리고 나서 이 샤이너의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에다가 한번 쓸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를 거 아니에요. 말랐을 때 요 광을 낸 부분 있죠. 거기다가 검은줄로. 마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세톤이 요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기스라든가 그런 거를 또 녹여주기 때문에 한층 더 완성도 있는 광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왕 하는 김에 다 해볼까? 그리고 아세톤 버프를 하실 때는 한 손톱씩 하나씩 아세톤을 한 번씩 묻혀서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놓고 이 5손가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을 들어가는 거죠. 이 아세톤 버프 같은 경우는 뭐 네일 국시에서까지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 그런 테크닉은 아니지만, 네일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고수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세톤 버프를 하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광이 살죠. 네, 그러면서 요런데 구석구석, 요런데 이제 기스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하면서 요런데도 보면서 계속 광을 내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 광에다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예, 그러면은 대회나 시험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운동돼요. 하다 보면은 팔 엄청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일 국시 3교시 인조 네일의 마무리,
광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네일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